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했던 말씀처럼 뼈는 그 사람 자체입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540강입니다. 오늘은 뼈 골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뼈골자입니다. 뼈골자는 뼈를 의미하죠. 뼈라는 것은 척추동물의 살 속에서 그 몸을 지탱하는 단단한 물질입니다. 이 뼈골자는 막을 경자와 뚫을 곤자와 덮을 벽자와 다룰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막을 경자는 막다는 뜻이 있죠. 또 뚫을 곤자는 뚫다는 뜻이 있습니다. 덮을 벽자는 덮다라는 의미가 있고 다룰자는 붓으로 사용될 때는 몸을 의미합니다. 몸육자의 대용인 것이죠. 그래서 뼈골자는 몸을 덮는 살을 뚫고 피부에 박혀 있는 게 뼈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뼈는 살 사이에서 몸을 지탱하는 피부 내부의 물질인 것이죠. 몸 안에는 곳곳에 뼈가 산재해 있죠. 살 사이마다에 뼈가 있어서 그 뼈가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피부 내부의 물질인 것이죠. 모양을 설명하는 자가 뼈골자입니다. 이런 몸의 형태를 구성하는 게 바로 뼈입니다. 뼈가 곳곳에서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에 몸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죠. 뼈골자는 몸을 덮는 살을 뚫고 피부에 박혀 있는 게 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뼈는 살 사이에서 몸을 지탱하는 피부 내부의 물질이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를 보면 백골난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골난망은 죽어도 잊지 못할 큰 은혜를 입었다는 뜻으로서 남에게 큰 은덕을 입었을 때 고마움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또 진골이나 성골이라 할 때도 뼈골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임자인 뼈골자에 또 하나의 부수가 추가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뼈골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몸체자입니다. 몸체자는 몸을 의미하지요. 몸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이루는 전체를 말합니다. 이 몸체자는 뼈골자와 풍성할 풍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뼈골자는 뼈를 의미하는 것이고 풍성할 풍자는 풍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체자는 뼈와 풍성한 살로 구성된 것이 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은 골격을 이루는 뼈와 형체를 이루는 살로 구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글자가 몸체자입니다. 몸의 골격을 이루는 것이 뼈입니다. 그리고 형체를 이루는 게 살이죠. 풍성한 살로 뼈를 감싸고 있어서 사람의 형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몸체자는 골격을 이루는 뼈와 형체를 이루는 풍성한 살로 구성되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일심동체가 있습니다. 일심동체는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한마음 한몸이름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체육이나 체격이라 할 때도 몸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미끄러울 활자입니다. 미끄러울 활자는 미끄럽다는 뜻이 있죠. 미끄럽다는 것은 거침없이 저절로 밀려날 정도로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이 미끄러울 활자는 물수변의 뼈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뼈골자는 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끄러울 활자는 물에 닿은 뼈는 미끄럽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단한 뼈라 할지라도 물에서는 미끄럽다라는 것이죠. 이 글자의 상황은 뼈를 물에 넣고 팔팔 끓이는 그 상황입니다. 물에 뼈를 넣고 끓이게 되면 그 안에서 미끄러운 점액이 나오죠. 그것을 우리는 육수라 합니다. 그런 과정을 설명할 자가 미끄러울 활자입니다. 뼈가 물에 닿으면 미끄럽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저 뼈를 찬물에 넣었을 때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물에 넣고 팔팔 끓였을 때 육수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끄러울 활자는 물에 닿은 뼈는 미끄럽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에 뼈를 넣고 끓이게 되면 미끄러운 점액이 나오죠. 그 모양을 설명할 자가 미끄러울 활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윤활유가 있죠. 윤활유는 기계의 마찰 부분에 발열이나 마모를 방지하는 기름을 말합니다. 또한 원활이나 활강이라 할 때도 미끄러울 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뼈골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어지러울 활자입니다. 어지러울 활자는 어지럽다는 뜻도 있고 교활하다는 뜻도 있죠. 이 어지러울 활자는 큰개견 부수의 뼈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큰개견 부수는 짐승을 총칭하는 부수입니다. 큰개견자가 부수에 사용되면 짐승의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또 뼈골자는 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지러울 활자는 짐승의 뼈가 어지럽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생에서 짐승 간의 혈투로 뼈만 남은, 뼈만 어지럽게 널려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같은 야생에서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현장입니다. 더 센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해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 약육강식의 야생의 현장을 표현하는 글자가 어지러울 활자입니다. 어지러울 활자는 짐승의 뼈가 어지럽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생에서 짐승 간의 혈투로 뼈만 널려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교활 있죠. 교활은 실수나 행동 따위가 약해서 뼈로 능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적도 있죠. 활적은 교활하고 사악한 도둑을 이루는 말입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골수 숫자입니다. 골수 숫자는 골수를 의미하지요. 골수라는 것은 뼈 중심부에 가득 차 있는 물질을 말하지요. 이 골수 숫자는 뼈골자와 따를 숫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뼈골자는 뼈를 의미하고 따를 숫자는 따르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골수 숫자는 뼈를 따라 들어가면 골수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골수는 뼈 중심부에 있는 물질이라는 것이죠. 뼈를 잘라보면 내부가 이런 모양입니다. 그 내부에 골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골수 안에는 여러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수 숫자는 뼈를 따라 들어가면 있는 게 골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골수는 뼈 중심부에 있는 물질이라는 것이죠. 뼈 안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원입 골수가 있습니다. 원입 골수는 원한이 골수에 사무치다는 그런 뜻이죠. 원한이 깊이 박혀있는 해결할 수 없는 원한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정수나 척수라고 할 때도 골수 숫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뼈골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뼈해자입니다. 뼈해자도 뼈를 의미하죠. 특별히 정강이뼈를 의미하지요. 배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강이는 무릎 아래에서 앞뼈가 있는 부분이죠. 이 뼈해자는 뼈골자와 돼지해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뼈해자는 뼈를 의미하는 것이고 돼지해자는 돼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뼈해자는 돼지 후 뼈 같은 것이 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뼈해자가 표현하는 그 뼈, 정강이뼈는 돼지 후 뼈처럼 생겼다는 것이죠. 정강이뼈의 모양을 돼지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발처럼 일직선으로 생겼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뼈자는 사람의 뼈 중에서도 정강이뼈를 특별히 지정하는 것인데 이 정강이뼈가 돼지의 뼈처럼 생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돼지 돈자도 있고 돼지 해자도 있는데 돼지 해자는 돼지 중에서도 지지순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상의 돼지를 말하는 것이죠. 돼지 해자가 궁금하시면 세트한자 401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뼈해자의 사용 단어로서는 형해진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해진해는 육체의 내면이란 뜻으로서 사람의 마음, 정신, 도덕 따위를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뼈해자는 해골이나 잔해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뼈 골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